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선교사 실태 파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선교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봅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한 뒤 맞은 첫 주말, 코로나19에 침체된 지역 상권을 응원하기 위해 나선 교회가 있어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를 돕기 위한 온라인 캠페인이 전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선교계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지 사역은 물론 국내로 귀국한 선교사들도 머물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요. 코로나 사태가 선교 사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선교사 실태 파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현장에 머물고 있는 선교사와 제3국 체류 선교사의 80%가 코로나 사태 이후 사역이 위축됐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달라진 점이 없다고 답한 선교사는 7.8%, 오히려 선교 사역의 기회가 열렸다는 응답은 12.2%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KWMA는 사역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고 마스크 나눔과 같이 어려운 현지인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사역 기회가 열린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선교 후원금 항목입니다. 해외 체류 중인 선교사의 경우 파송교회와 후원자가 재정 후원을 코로나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했다는 답변이 55.3%로 후원금이 줄었다는 응답 41.3%보다 14% 더 많았습니다. 3.4%는 후원금이 오히려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후원금이 줄었다는 응답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20% 이상 후원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심지어는 후원이 80에서 100% 감소한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거처와 관련한 질문에선 귀국 선교사의 70%가 본인이나 가족, 지인을 통해 머물 곳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6%는 자가격리 시설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KWMA는 해외 국가에서 5월 말 학기가 끝나고 돌아오는 선교사 자녀가 생기는 등 귀국하는 선교사 가족이 늘 것으로 예상돼 자가격리 시설 확보는 계속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밖에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선교사들은 기도와 후원, 방역 의료물품 지원, 지속적인 소통과 심리상담, 선교사 역량 개발을 위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KWMA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향후 선교를 위한 투자와 재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좋은 주제의 강의들, 훈련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님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한 긴급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도 부탁을 드립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한 뒤 처음 맞은 주말,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외출에 나선 시민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아직 조심스러운 분위기에 소비 활동은 위축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인들이 한마음으로 지역 상권 살리기에 앞장선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최로희 기자입니다. 살기를 회복하는 우리 동네 할렐루야. 교인들이 힘찬 구호와 함께 거리로 나섭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인들을 직접 찾아 응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빛가운 교회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활기를 회복하는 우리 동네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사역자와 교인들이 후원에 동참했고 모인 금액으로 전 성도에게 10,000원씩 지급한 뒤 인근 상점을 이용하게 했습니다. 학생부터 장년까지 전 성도들은 기쁜 마음으로 행사에 동참했습니다. 골목골목을 청소하고 교회에서 받은 돈에 더해 장을 보거나 식사를 하며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오늘 딸기를 샀습니다. 딸기를 샀는데 제 돈을 좀 보태서 마중물이 된 그 돈 가지고 이렇게 딸기를 샀는데 이 지역이 좀 살아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좀 전해졌으면 하는 그런 저의 오늘의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상인들은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나서주니 고마운 마음입니다. 평소보다 절반 이상으로 이렇게 떨어졌었어요. 오늘은 교인분들이 많이 오셔서 많이 도와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빛가운 교회 서기론 목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위축됐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 전도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아마 우리가 지역에 조금이라도 자극 줄 수 있다는 자부심도 굉장히 많이 가질 것 같고, 오늘 이런 거 계기로 해서 우리 상계동, 우리 노원구가 다 잘 살고 한국 경제가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고, 우리 속에 간절한 바람, 한국교회 이미지가 다시 한번 좀 올라가서 전도의 문도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노원구청과 상계 5동 주민센터도 함께했습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교회가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 살리기에 앞장서준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빛가운 교회 서기름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 여러분들의 이 마음, 이 지역 상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동네를 사랑하는 이 마음, 오늘의 이 활동이 노원의 표준, 노원의 선도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 상권에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활기를 북돋는 교회의 노력이 경제를 살리고 나아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굿TV 뉴스 최로입니다. 월드비전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기 위한 온라인 기부 캠페인 버추얼 UK를 전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개발도상국의 식수 위생 사업을 돕기 위한 글로벌 UK for 워터 캠페인을 온라인 버전으로 확장한 것으로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합니다. 월드비전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월드비전 티셔츠에 배 번호를 붙인 채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수 있는 공간에서 6km 또는 12km를 걷거나 달리게 됩니다. 참여한 후에는 인증사진을 월드비전, UK for 워터, 버추얼 UK와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자신의 SNS에 인증을 해야 합니다. 캠페인은 5,000명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15일까지 월드비전 글로벌 UK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모금된 기부금은 장기간 가뭄으로 식수가 부족한 에티오피아 지역의 식수 위생 사업과 코로나19 확산 방지 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중국 지린성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또다시 발생해 재확산을 두고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발원지인 우한에서도 도시 봉쇄 해제 이후 한 달여 만에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지린성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신규 확진 환자가 9일 만에 다시 두 자릿수대로 늘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중국 본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명이며 무증상 감염자는 후베이성 17명을 포함해 총 2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발원지인 우한은 도시 봉쇄 해제 이후 36일 만에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무증상 감염자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에 경계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 지린성 수란시는 위험 등급을 고위험으로 상향했으며 이미 개학한 고3 학생들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중소업자 임대료 지원 등을 골자로 한 2차 보정 예산 마련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추가 경제 대책이 포함된 추경 예산을 조기 편성해 이번 국회 중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굳혔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번 2차 추경 예산은 긴급사태 선언에 따른 휴업 요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자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아르바이트가 끊겨 경제적으로 힘든 대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 등도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올해 국가를 넘나드는 전 세계 관광객 수가 작년 대비 최대 80% 급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세계관광기구가 국제관광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0년 이래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세계관광 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관광객 수는 작년 대비 22% 감소했으며 봉쇄 조치를 단행한 지난 3월에는 57% 급감했습니다. 세계관광기구 주라브 폴룰리 카슈빌리 사무총장은 세계가 보건과 경제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며 관광업이 타격을 입으면서 수백만 명의 일자리가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5단계 경보체제를 도입했습니다. 테러처럼 코로나19 위협 정도를 판단해 그에 맞는 대응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새로 설립되는 합동 바이오 안보센터가 지역이나 도시별로 코로나19 위협 정도를 판단한 뒤에 경보를 조정하는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슨 총리는 코로나19 경보체제는 일단 잉글랜드에서만 도입되지만 추후 자치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영국 전역에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항공기 개발을 위한 플라스마 엔진 연구에 나섰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우한대학 공업과학연구원 연구진은 최근 이러한 엔진 개발을 위한 시제품을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엔진은 전기와 공기만 있으면 작동이 가능해 향후 화석연료 엔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한대학 공업과학연구원 자우탕 교수는 최종 목표는 친환경 엔진 개발이라면서 화석연료 엔진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굿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진은희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9개 카드사를 통해 시작됐습니다. 11일부터 시작된 정부 지원금은 공정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식의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의 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은 신청 이틀 뒤 이뤄집니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재난소득을 지급하는 곳의 경우 해당 지자체 선택에 따라 주민의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이태원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2차 확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태원클럽발 집단감염 확진자 가운데 간호사와 군인, 콜센터 근무자 등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코로나19가 지역사회 내 또 다른 집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브리핑에서 4월 말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소재 유흥시설을 방문한 사람은 모두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교육부와 방역당국이 등교 연기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유치원 및 초중 고등학교는 13일 고3부터 등교 수업을 시작할 예정이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등교 수업을 다시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학년의 등교를 미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17만 명이 넘게 동의한 상태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회의에서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의 확산 현황을 놓고 등교 시기 재연장 논의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직간접으로 보증하는 채권인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이 1,100조 원 선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채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 발행 잔액을 합한 금액이 1,098조 4천억 원으로 올해 들어 78조 3천억 원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미래 세대가 나중에 갚아야 할 나랏빚이 급증한 이유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적자 국채 발행, 3인형 안심전환 대출 공급에 따른 특수채 발행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가까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9일 진행된 소환 조사에서 자신이 가까시라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엠번방 운영자이자 대화명 가까스로 활동한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에 마스크 200만 장을 긴급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지원이 지난 3월 24일 한미정상통화에서 논의한 코로나19 공동대응의 후속 조치로 국내 상황과 마스크 수급,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마스크는 미국 시간으로 11일 새벽 미국에 도착하며 연방재난관리청을 통해 의료시설과 의료종사자 등을 포함한 미국 내 필요한 현장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굿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한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석대학교가 실기, 실습에 포함된 일부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을 위해 대학 출입부마다 열 화상 카메라와 발열 체크 부스를 운영하고 37도 이상의 발열, 몸살, 확진자 접촉 등이 확인되는 재학생은 등교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강의실에 입장하는 학생 전원은 소독제를 사용해야 하고 마스크를 미착용하거나 발열 체크 확인이 안 된 학생은 입실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명진 학생처장은 최대치의 보건, 방역 능력을 발휘해 재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0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위원회가 국군 간호사관 학교를 방문해 부활절 헌금 등으로 마련한 격려금을 전달하고 위로했습니다. 김태영 목사는 코로나19 현장으로 달려가는 간호장교들을 보면서 감동이 컸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간호장교들을 보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격려하기 위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부활절 연합예배위원회는 대구 지역 노숙자 지원센터인 새살림 공동체, 살림 커뮤니티, 제일평화의 집, 가톨릭 근로자 쉼터, 이상 노숙인 자활 쉼터, 대구 쪽방상담소, 대구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와 부산 지역 금정 희망의 집 등에 1,2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재학생들에게 재난으로 인한 생활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장신대는 코로나19로 재학생들과 주변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장학금 수혜 대상은 2020년 1학기 재학생으로 한정하며 1인당 현금 10만 원과 지역 쿠폰 5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제69회 국가기도의 날을 맞아 미국 남가주 한인들이 국가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가주 한인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은혜 한인교회에서 진행된 기도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2시간에 걸쳐 유튜브 채널과 미주 복음방송 등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메시지를 전한 은혜 한인교회 한기용 담임 목사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QTV 뉴스 하나은입니다. 안전 국면에 접어들던 코로나 사태가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으로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주로 확정됐던 등교 개학 일정을 연기해달란 국민청원이 급증한 데 이어 소상공인들은 모처럼 활기를 띠었던 소비가 위축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취향이나 자유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